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어가면 오늘 네. 가만히 계세요. 제가 50분 내내 혼자 얘기할 네. 테니까. 각하 1인시. 왜 그랬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촛불 전국에 돌파구를 열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여당에도 도움을 주려고 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원이 진앙지가 전임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 정권에서 사과 문제, 퇴진 문제 자꾸만 나오는데 현 정권에서 전임 정권의 문제라고 하면서 빨리 털고 갔으면 좋겠다. 국정은 댓글 얘기하는 거죠. 국정은 댓글, 사이버 사령부. 네.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독대를 3번을 합니다. 2010년에 한 번 하고 2011년 8월 23일 날 하고 2011년 9월 2일 날 해요. 그게 이제 선거 가장 앞두고 한 거는 9월 2일 거네요. 9월 2일 거죠. 네. 그리고 2010년 건 하고 하자마자 이재호 당시 그 MB 2인자가 개헌론 들고 나면서 관계가 냉랭해졌죠. 그러니까 5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과 MB 두 분이 MB 대통령과 관계가 무척 안 좋았는데 2011년 9월 2일에 100분간 독대를 합니다. 이게 기사로 나왔는데 이거를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9월 2일 날. 그게 100일 남겨두고 했는데 당시 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법 위반의 위험이 있으니 안 만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만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걸 내가 본 것처럼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또 저를 감옥에 넣으려고 할지 모르니까 네. 100분 동안 독대를 한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나온 얘기가요. 강력범죄 예방, 태풍, 민생경제 이거를 아무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독대할 내용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는 향후 100일간 특별 안전기간을 선포해줘라. 대선이 있으니 이렇게 요청하고 정부 측에서 받아들였다라고 기억납니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보도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저는 두 분 사이에 무슨 얘기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 만약에 조금 의혹스러운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두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녹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녹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수 있겠는데요.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주로 대변인들이 배석을 하는데 배석 안 되고 두 분이 하면 이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사초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네. 1년 동안 쟁점을 삼았던 거 아니에요. 두 분의 대화는 녹음으로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에게 이거는 몇 부속실에서 관리하는 거냐 그랬더니 제1부속실에서 관리를 하고 일정과 대통령의 약속 일정 등등을 관리하니까 이건 제1부속실에서 단둘이 들어갔기 때문에 녹취한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게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죠. 나온 얘기죠. 그리고 근무했던 분들이 이렇게 또 하위급도 아니고 저쯤 되면 이제 그 수석 비서관 이런 분들이 기록 비서관이 따로 있는데요. 대통령 기록 비서관이라고. 기록 비서관이 따로 있죠. 그럼 네. 그게 아마 이제 1부속실에 있든지 뭐 2부속실에 있든지 어쨌든 그냥 기록 비서관이 따로 밑에, 있든지. 비서실장 밑에 기록 비서관이 그럼 따로. 이 두 분의 100분간의 기록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5년의 기록인데. 네. 그래서 그걸 저는 공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공개하는 게 좀 무리이고 이것이 1급 비밀로 분류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국정원 댓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의혹을 갖는 이유가 기소된 내용을 봤더니 그때 9월서부터 9, 10, 11, 12요 때가 집중적으로 댓글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네. 물론 이제 대선 전이니까 그렇겠지만 9월 2일 날 또 아무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것도 또 물어봤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그것을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은 일단 대선 개입에
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관련자로 예, 기소됐죠. 관련자로 기소가 됐죠. 네. 아직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분이 죄를 저질렀는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쯤 되면 위법성이 있다고 해갖고 기소를 해놓은 상태죠. 네. 그럼 원세훈 국정원장은 서울시장 국장 시절부터 MB 당시 서울시장에게 발탁돼갖고 측근 중에 측근, 복심으로 분류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갈 때도 임명권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핵심 실권자들, 대통령 실권자였던 분들에게 이분이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범법으로 의심되는,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92년서부터 97년까지 청와대에 계셨던 분은 국정원의 조직적 특성상 절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단독으로 하면 국가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오늘 엄청난 얘기 나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고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당황하는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네. 들을래? 아니요. 열심히 연구하신 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했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상황 관리와 이 정보 관리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러한 엄청난 대선에 개입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국민들의 의식 체계 구조를 바꾸려고 했던 심각한 쿠데타 수준이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MB 정권 시절에 있었던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임명권자가 MB이고 독자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국정원장의 위치라고 한다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팔다리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럼 몸통은 이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미세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선상 속에서 MB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정이 제가 이렇게 저렇게 검증해 본 결과 상당히 합리적 추정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MB 사무실 앞에 가서 9월 2일 날 2012년 9월 2일 날 두 분께서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나눴다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켓 시위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일반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피켓 시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그 밖에 추우신데. 예,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또 그 정도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이 사무실 침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또 문제가 걸릴 것 같아서. 또 주거 침입죄. 그렇죠.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사실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거죠. 그걸 좀 핑계로 겁도 해서 나죠. 겁이 그럼요. 나오냐. 그럼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네. 경호원들이 있으면 만약에 그 전임 각하께서 거기 계시면 접근하면 일단 그분들이 내가 아무리 유도를 잘해도 그분들이 뭐 합의 20단인데 일단 패대기 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전개가 돼봐도 저만 손해니까.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좀 겁이 있어서 못 들어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쫄리더라고. 네. 이걸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하여튼 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봉주가 그리는 뭐 소설이랄까 하여튼 뭐 추상적인 얘기죠. 예. 그러나 이제 굉장히 그 추론 자체가 합리성을 갖고 있는 추론이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여당이 직접 하기가 곤란하니 민주당에서 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MB 청문회를 해라. 이걸 국회에서 요구해라. 그러면은 여당은 마지못해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0명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인 시위한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현재 완전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로 끌고 가게 되면 여당도 마지못해서 받으면서 요 정국을 좀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4명만 답변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답변 왔습니까, 4명이? 4분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46명은 안 오고요. 안 오고요. 그래서 온 문자 씹힌 거죠, 완전히.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내 문자 씹혔다고. 아, 문자 씹힌 거. 그거는 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자 씹힌 거죠. 본인들이 뭐 직접 관리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온 분들이 이석현 의원, 그 다음에 김영주 의원 재선에 그 이름까지 여기서 밝힙니까, 그냥. 밝히지 섹시해지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 네. 장하나 의원, 요 네 분만 답변이 왔어요. 네. 나머지 의원들은 나머지